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좀 많이 늦었죠? 벌써 6월 3주차가 끝나고 오늘이 6월 22일이거든요. 원래 늦게라도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호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계속 앉아 있는데 제가 정산 촬영해야 되니까 좀 비켜줄래? 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오늘 이제 알바 끝나고 와서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늦은 22일에 찾아왔습니다. 네. 6월 3주차도 알바를 다니고 또 집밥도 챙기고 살림도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쉴 틈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바빴던 만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절약과 노력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조금 늦었지만 6월 3주차 변동 지출 정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3주차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용한 금액이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어제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촬영을 못해서 하루가 더 딜레이가 되니까 또 그만큼 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13일날 이제 훈제오리랑 찰순대랑 중화면 주문해가지고 21,970원 지출했고요. 이거는 맛있게 잘 만들어 먹었고 우유가 없어서 또 남편 퇴근길에 우유 4팩 구매해와서 7,280원 지출했고요. 16일날 이제 남편이랑 같이 그 트레이더스를 갔다가 점심까지 아예 먹고 오자 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거기에서 판매하는 푸드코트 거기서 판매하는 미트 베이크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3남매 사다 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식비에서 지출해야 된다 해서 이제 2개 사가지고 11,400원 지출을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17일 날, 영등포 물레동? 거기로 이제 알바를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밥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또 알바 몇 푼 벌고 왔다고, 얼마 벌고 왔다고 또 사먹고 배달시켜 먹고 하는 거는 조금 절약주부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럴 거면 내가 힘들게 알바를 안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역꾸역 이제 집밥을 해서 먹었는데, 김밥 이제 재료를 찾아보니까 당근이랑 계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넣고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짬뽕이 생각이 나서 짬뽕을 끓였더니 2호랑 막둥이는 매워서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제가 안성탕면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 안성탕면을 끓여서 둘은 주고 이제 나머지 3명은 그 중화면 산 것까지 같이 해서 이제 짬뽕은 2인분인데 면은 3인분을 끓여가지고 네, 짬뽕 국물은 2인분 면은 3인분 끓여서 이제 3인분으로 만들어서 먹었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김밥을 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재료를 다 썼잖아요. 당근은 하나 남아있긴 했는데, 또 아침에 당근이랑 계란만 넣고 싸기에는 조금,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이틀 연속 그렇게 먹기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배송으로 김밥 햄이랑 맛살이랑 단무지는 2.7kg짜리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이것도 대량, 이제 맛살도 되게 양이 많은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재료로 3종류를 주문해서 17,800원 결제했던 게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식재료는 대형마트를 뺀 나머지 식재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산 6만원에서 사용금액 58,450원 있고요. 잔액 1,550원 남겼습니다. 건강비는 다 쓰고 왔는데요. 일단 15일에 1호 ADHD 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15,700원 진료비로 지출을 했고 10분인가 상담하는데 15,700원 참 정신과는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지역 카페로 결제를 했는데 17,000 이제 지역 카페로 결제를 하고 나니까 17,610원 670원이었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14,300원밖에 없어서 예산에서는 14,300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금액은 비정기 지출 항목에 그 건강
항목으로 빼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만원 예산에서 3만원 모두 쓰고 온 게 있고, 생활용품은 이제 홈매트, 저희 요즘에 이제 또 모기가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방마다, 이제 방이 3개니까 방마다 모기향을 피우고 자는데, 이제 그 홈매트 그 네모난 거 있죠, 그 고체 그거 넣고 자는 방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홈매트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홈매트를 주문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한 3,000원 정도였는데, 그 쿠팡 와우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뭐 4%인가 최대 4%인가 뭐 적립을 해주잖아요. 그 적립금에 특히 들어온 게 10,000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차감을 하고 2,974원 결제를 해서 잔액은 17,026원 남겼습니다. 생활용품 잔액이요. 이렇게 남겨온 게 있고, 트레이더스 6만원 다 썼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16일날 갑자기 남편 이제 야간 출근하기 전에 가자 해가지고 네 가서 그 뭐 짬뽕이랑 이것저것 사가지고, 식빵이랑 뭐 그 맛술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쌀도 사고 해서 102,300원을 결제를 했는데, 이제 예산이 6만원이잖아요. 그래서 6만원을 이제 예산에서 다 빼주어서 예산은 남은 게 없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 금액에서 그 대형마트 저축 금액에서 빼주고, 부족해가지고 또 마이너스를 살짝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만원을 다 썼고, 그리고 이제 총 한 주에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이제 그 지출 항목도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 사용한 금액은 116,080원이고요. 저축한 금액까지 다 빼고 나서도 마이너스 4,340원이 되었답니다. 오늘 예산 채우면서 갚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이제 방학 목적 저축이랑 대형마트 저축이랑 짱구 저축 이 세 항목을 제가 뽑아서 이제 선저축을 미리 하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 목적 저축 5,000원, 대형마트 저축 11,000원, 짱구 저축 5,000원 뽑아줘가지고 총 21,000원에 선저축을 하고, 더 이상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은 없었어요. 그 1호가 레포츠센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2호야 뭐 공부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기말고사도 의미가 없고요.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츠센터도 요즘 쉬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저축 21,000원 해준 게 있고요. 총 합계 금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원 예산으로 한 주를 살고 있지만, 선저축 세 항목의 금액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이번 3주차는 많이 늦긴 했지만, 이번 이제 3주차는 21만 9천원으로 한 주를 살고 왔어요. 그래서 총 사용 금액은 15만 1,424원 지출을 하고 왔고, 잔액은 88,576원인데 이제 선저축을 뺀 금액으로 하니까 67,576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합계 금액 살펴볼게요. 총 120만원으로 살고 있고, 사용 금액은 선저축을 뺀 이제 실질적인 사용 금액은 3주 동안 43만 318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저축 금액까지 다 합해가지고 모든 예산 잔액은 76만 9,682원 되겠습니다. 부수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이제 오늘 비가 또 서울은 오후에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좀 후텁지근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창문을 닫고 선풍기만 약하게 틀어놓고 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창문을 닫고 할 수가 없어서 좀 열어놔서 새 소리도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 들릴 수 있고, 또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공사 소리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수입은 참 이렇게 설명드릴 게 참 간단하고 약소합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2,323원이 6월 3주차 동안 들어왔고요. 알바 다녀온 거는 이제 4주차 부수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2,000원 그래서 챙겨온 게 있고, 제가 그 오전 알바가 시급이 17,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17,000원 시급 일을 이제 집 근처다 보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2시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고 오는 알바가 되게 뭐라 그럴까, 알찼거든요, 느낌에. 근데 이번에 이제 페이가 들어온 거를 딱 보면서 시간은 배로 걸리고
배 이상 걸리고 또 교통비까지 들고 에너지는 더 많이 드는데 참 금액 대비 너무 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고 하면은 안 되는 거긴 한데 또 그만큼 저에게 이제 이 편집이나 이런 정산 촬영이나 뭐 살림하는 시간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안 갈까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알바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5시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준비 시간까지 해서 7시간을 제가 소비를 하는데 이 금액밖에 안 나온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는 그냥 차라리 제 건강과 유튜브와 편집과 뭐 그런 살림과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전 알바 외에 이렇게 행사에 이제 보조로 투입되는 알바는 이제 다른 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제 이번 17일 날 다녀온 그 알바는 네,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갈 때 같습니다. 아무튼 주저리 떠들어서 이게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네, 이제 잔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고, 예비비도 이게 선저축 금액이 크지가 않았어서, 네, 많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남겨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동전은 일단 500원이고요. 식비 잔액이 있네요. 저도 계산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1000원이고요. 식비에서 1,500원 잔액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네, 생활용품 17,000원 남겼고 건강비는 없었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넘어가서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340원이 되었고 예비비가 네, 그대로 남겨서 49,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7,500원인데요. 제가 반올림을 해가지고 요거 정리를 하고 네,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 500원을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 저금통에 넣어줬을 텐데 요거 그냥 예산 동전통에 넣고 1,000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원 챙겨온 게 있고요. 플러스 500원 해가지고 6,800원에다가 부수입 2,000원. 제가 여기서 300 얼마를 제가 200 얼마인가 300 얼마를 빼고 왔기 때문에 반올림 해서 1,000원 챙겨도 된다는 거죠. 부수입이 2,000원 있었고 그러면 딱 7만원이에요. 정리해가지고 네, 저축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축 타임은 여름 저축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7만원이란 금액이 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네, 세 번째 챕터 첫 번째 줄 펜, 이거 색깔 펜 안 가졌어요. 잠깐 갖고 올게요. 네, 챙겨왔고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일 끝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진짜 촬영을 시작해서 오늘 또 막둥이가 1시 40분에 끝나는 날이어서 촬영을 빨리 해야 된답니다. 9,000원. 끝나면 또 바로 전화가 와서 아마 촬영이 중지가 될 거라 가지고 빨리 촬영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쁘네요. 사실 일 갔다 오면 진짜 배도 고프지만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너무 땡기거든요. 네, 여름 저축 끝. 네, 그 다음은 지브리 저축이고요. 아까 말하다가 끊어졌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오는 길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선물 받은 쿠폰이랑 뭐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실까? 이러면서. 근데 만원, 여기 10,000원 해줄게요. 근데 그냥 참고 옵니다. 집에 와서 마시면 몇백 원이면 되는데 이것도 남겨놨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자 이러면서 참고 와서 집에서 내려 마시거든요.
지금 내리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못 마시고 바로 정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다 떨면서 지브리 저축도 끝! 네, 이제 51,000원 남아가지고 바로 그 목적저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적저축은 네,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51,000원이라서 지금 2,000원이고 여기에 그냥 4칸 채워줄게요. 이번 주에 관리비가 나왔어요. 관리비 다들 안녕하시죠? 저희는 이번에 다행히 16만 6천원 정도 네, 관리비가 나와가지고 그 도시가스비 15,000원 정도 나온 거랑 해가지고 예산 안에서 다행히 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4,000원 돈이 없으니까 4,000원 채워주고요. 그래도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이제 여름이 되니까 한 번씩 틀고 있고 틀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24시간 틀어놓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모아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비도 10,000원 넣어줄게요. 한 칸 칠해줬고 지난주에 아이들 다 진료가 하나씩 다 예약이 막둥이는 치과, 1호는 ADHD 진료, 2호는 교정 진료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다 예약이 몰려 있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적저축에서 빼서 쓰지 않고 예산이랑 비정기 항목에 건강 지출, 그러니까 비정기 지출에 건강 항목에서 다 빼서 부족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돈이 없으니까 5,000원 넣어줄게요. 자동차에 이렇게까지 제가 채워본 적이 있었나? 색깔을 여기까지 칠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막상 생각해보면 벌써 6월이 거의 다 끝나가서 이것도 열심히 모아줘야 되는데요. 12월 말부터 이제 저희는 12월 말부터 이게 환경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보험 다 갱신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생일은 지금 2호 생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000원 채워줄게요. 이제 6만원. 감자탕 먹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생활용품은 이렇게 5,000원을 빼고 10,000원짜리 채워주고요. 한 칸 칠해줄게요. 17,000원 남았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는 목적저축은 오늘 미용비네요. 미용비 이제 그거 5,000원짜리가 있고 금액이 막 뒤죽박죽이긴 한데 이거 금액이 맞나? 금액이 왜 안 맞지? 17,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또 뭘 잘못했나? 왜 15,000원일까요? 내가 여기에 혹시 4,000원 넣어준다고 해서 6,000원 넣었네. 바보. 4,000원 넣어준다고 해서 6,000원 넣었네. 바보네. 네, 그래도 잘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을 명탐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네. 지난주에 틀린 거, 지난주였나? 언제였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못 찾았던 거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찾아주신 분들이.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했었어요. 했었어요 진짜. 여기에 제가 10,000원을 넣어주고 싶은데요. 지금 1,000원짜리가 많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 2, 4, 5 해가지고 요거를 5장 남은 거 같죠? 2, 4, 7장. 네, 7장이지 5장이 아니라 요거를 제가 준비해온 예산이랑 바꾸어서 예산 금액 어차피 이따가 잔돈을 또 우리가 저축을 해주려면 잔돈이 있어야 되니까 바꿔가지고 네, 10,000원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2칸 그래서 미용비도 채워주었고 다음 주는 이제 여행에다가 저축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다음 주는 여행 항목은 지금 그쵸, 복권저축 폭파한 것까지 해갖고 지금 109만 7,340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기록된 거는 아직 이렇게 위에 업데이트를 안 해준 거라서 요거 따로 저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거는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1,000원, 한 칸에 1,000원짜리 이번 주는 부부데이트 지나서 네, 크리스마스가 아직 멀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1,000원, 2,000원씩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2, 4, 6, 7, 7,000원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3,000원을 채우고 3,000원 이렇게 소소하게 채워주려면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요거 예산에서 또 이제 예산에서는 사실 네, 잔돈 교체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다음 주 의류비네요. 의류비 다음 주에는 의류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넣어줬고 네, 이렇게 해서 클릭 교체까지 목적저축 끝! 그 다음에 이제 4,000원을 남겼잖아요. 4,000원을 어디다가 넣느냐. 네, 4,000원은 이제 여행저축에 넣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여행 가나 싶은데 그래도 안 채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기 4,000원이 있어서 4,000원 드라이기 4,00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3,000원 안 넣어줬네. 아니다, 3,000원 내가 빼줘야지. 혼자 말이 많죠? 제가 아까 뭐죠? 크리스마스 항목에 3,000원까지 해서 네, 10,000원으로 교체를 해줘놓고 3,000원을 안 빼주고 4,000원을 넣어주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 저축까지 모든 저축 끝! 네, 이제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 5분이 돼가지고 막둥이가 이제 40분에 끝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데요. 얼른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예산 240,000원이고요. 아까 잔돈으로 교체해온 것까지 해서 240,000원입니다. 그럼 식비는 60,000원 60,000원을 넣어주겠습니다. 60,000원? 네, 일단 60,000원 채워놓고요. 건강비도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고 다음 주에 아마 1호 교정 30일 날인가 1호 교정 진료가 있긴 한데 이번 주는 특별한 예약이 없지만 내일 맞아. 갑자기 목소리 커졌죠? 놀라셨죠? 맞아.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내일 참 오후에 저 일 갔다 와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있어가지고 정기 진료 예약이 내일 오후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요 돈을 쓰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용품비는 20,000원. 네, 20,000원 하니까 좀 풍족하게 나름 목적저축에서 빼서 쓰지 않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20,000원 빼고
이제 대형 마트는 지금 잔돈이 없죠. 네, 6만원. 6만원을 빼주고, 예비비가 지금 7만원 남은 거에서 예비비를 저축을 해줄 건데요. 대형마트부터 해줄게요. 대형마트 여기 바로 있으니까. 복주머니. 오늘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오늘은 하나 잡혔습니다. 14 14,000원 빼주고, 이게 기뻐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게 나오면 그 당시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4,000원 넣어주고요. 사도 네, 사야 될 것들은 생기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네요. 쌓일 일이 틈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를 해주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밥도 못 먹어서 당도 떨어지고 카페인도 부족하고 지금 56,000원 남은 거에서 아이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예쁜 수첩이 있는 복권 카드인데요. 얼마가 들어있을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큰 것 같아요. 어떡해. 아이고 24,000원. 쓸 때는 행복하지만 모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24,000원 목돈이 나왔습니다. 네, 24,000원. 이번 주도 예비비가 줄어들고 말았네요. 2만 하나 둘 셋 넷 24,000원. 아이고 방학을 얼마나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지. 요거 이제 폭파라는 게 다 해서 폭파가 아니라 방학 전주에 저는 무조건 폭파를 할 거라서 방학 동안, 여름방학은 또 그나마 겨울방학보다 짧기 때문에 더 풍족하게 쓰겠죠.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 아기 코끼리네요. 짱구야 너만 믿는다. 네, 다음은 짱구 저축 32,000원에서 얼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7,000원. 그나마 짱구는 네, 소액이라서 7,000원. 제가 5,000원 이상은 무조건 그냥 한 칸씩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규칙입니다. 저 혼자만의 규칙이에요. 7,000원 인데 1,000원짜리가 안 되니까 7,000원 그냥 채워줄게요. 7,000원을 채워주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비비 금액은 25,000원입니다. 네, 그나마 짱구가 소액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25,000원의 예비비를 네, 챙겨줄게요. 그래도 날짜가 벌써 25일이니까 24일까지인데 오늘 22일이죠. 너무 늦게 정산을 하네. 네, 이렇게 해서 25,000원을 채워주고 예산 짜기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주 정산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를 못했죠? 지난주에 네, 이 디저트 저축을 못해줬잖아요. 폭발을. 그래서 오늘 폭발을 하려고 제가 현금으로 다시 파킹 통장에 들어있던 그 현금 이제 넣어놨던 현금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 뽑아서 이렇게 현금으로 채워왔고요.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랜덤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빨리 돈을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디저트 저축에 9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금액이 이게 저도 이 저축이 막 1,000원부터 5,000원까지 해가지고 이게 채우는 저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여러 날을 저축을 해주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서 채워준 게 있고
엄청 목돈을 언제 또 넣었었네.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알록달록하게 채워준 게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잔액과 이제 부수입과 그런 저축들로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챙겨왔습니다. 이거를 깨끗한 돈으로 챙겨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급하게 이제 갑자기 90만 원을 뽑아서, 이제 75만 원이겠죠? 뒤에 한 장은 들어있었으니까 뽑아가지고 챙겨오다 보니까 돈이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꾸준한 저축의 힘을 오늘도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도 6월 3주차 많이 늦었지만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22, 23, 24 네,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6월 3주차 변동지출 정산을 했고 또 디저트 저축을 폭발을 했는데요. 4주차에는 또 오전 알바 외에는 추가적인 알바 일정이 없어서 그래도 3주차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벌써 3일이 지나고 이제 3일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틀 반 남은 거네요. 결국에는 지금 1시 20분이 다 돼가니까. 그래도 이제 남은 6월 4주차도 집밥과 절약 그리고 현금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 생활을 안 했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저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저희 이제 요즘 뭐라 그럴까, 그 집을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장기 전세이기 때문에 SH 서울시에서 하는 장기 전세이기 때문에 이제 20년까지 살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8년 채우기 전에 집을 사서 또 전세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집을 사서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제 부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소비주부 시절에 그렇게 소비를 하고 이렇게 현금 생활을 접하지 않은 소비주부 시절로 해서 계속 지냈다면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서 아파트를 뭐 경기도든 어디든 외곽이든 서울 외곽이든 사서 우리가 갈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뭔가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또 이제 여행도 갈 때마다 이제 급여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쓰지 않고 모은 돈에서 쓰고 또 예산을 잡아서 생활을 하고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도 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투정 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주고 네. 그게 또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학습보다는 경제 공부, 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보여주는 책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막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이렇게 막 돈돈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크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절약을 하고 있고 들어오는 돈은 저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그 돈에 900만 원을 다 쓰면은 100만 원밖에 못 모으지만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약에 300만 원을 쓰잖아? 그러면 200만 원의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더 마음도 부자, 이제 현실도 부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용돈 기입장을 써야 저도 용돈을 주고 있고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주면 초반에 다 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주로 나누어서 생활을 하듯이 아이들도 그런 현금 생활을 맛보기를 하라는 의미에서 용돈 기입장까지만 쓰되 저는 돈을 나누어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금액 나누기 5를 해가지고 네, 주로 쓰고 있고, 주별로 이제 정해진 금액만큼 첫째 13,000원, 둘째 8,000원, 막둥이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주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돈이 모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저는 쓰는 행복보다 모으는 행복을
네,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데 이제 첫째는 잘 안 되고요. 쓰는 행복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둘째랑 셋째는 현재 네, 열심히 가능을 실현하기보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저희 가족은 네, 많이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설이 길었네요. 편집해서 다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